내분점이 좀 개념 설명까지 듣는 거지?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갑시다. 필기 내분점과 내분점. 첫 번째, 이 내분점의 분점은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읽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괜찮니?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림 읽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여기가 A라는 점이고요. 여기는 B라는 점이고, 여기는 C고, 여기는 D고, 여기는 E입니다. 그래서 요 간격은 한 칸, 여기는 두 칸, 여기는 세 칸, 그다음 여기는 두 칸 정도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연습이라도 자 B는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됐어? 근데 여기 있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필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B라는 애는 얘에 얘기하는 거죠. 얘. 됐어요? 그 다음에 A, B를인데 물론 내분점은 워낙 쉬워서 그냥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외분이나 아니면 약간 상황이 복잡해지면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필기 좀 해주세요. AC를 그래서 B에서 A까지 첫 번째 읽은 방법은 B에서 A까지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B에서 A까지 길이 얼마예요? 사연이?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답은 B에서 C까지 읽으시면 돼요. B에서 C까지 길이가 얼마야? 2죠? 그래서 1대2입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읽는 연습 하셔야 돼요. 여기가 괜찮아? 그 다음에 B가 A랑 C, 요 A랑 C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죠, 안. 그래서 내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선생님이 그러면 C는 B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점일까요? 요거는 현규. 그럼 비율부터 먼저 몇 대면? 5대. 안 들려서 5대. 잡으세요. 그래서 이거 읽으라고. C 길이 얼마예요? C B 길이 얼마예요? C B 길이 얼마요? 어려워요? 쓰세요. 안 썼죠? 안 쓰니까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안 쓰면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안 물어보겠죠, 그죠? 쓰세요, 여러분들. 괜찮아. 나중에 헷갈린다, 이거 진짜 분명히. 특히 외부는 완전 헷갈려. 내부는 그나마 나는데. 알겠어? 그리고 또 대충 읽으시는 분은 C구 여기 B랑 2니까 2대5 하고 마음속으로 읽으시는 분 안 있을 거 한두 명은? 됐어? 아니라고. 5대2라고. 순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확히 읽으셔야 돼요. 괜찮니? 그리고 순서가 막 뒤죽박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읽는 연습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C는 2까지 5, C는 B까지 2, 그래서 5대2 비율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C가 2랑 B 어디에 있어요? 2, B가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 가운데 있죠, 안에 있죠, 안. 그래서 무슨 분? 내분점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익히고 헷갈릴 거 1도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괜찮아,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A는 CD를 됐어? 배우게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럼 A는 CD를 몇 대 몇으로? 이거 우찬이. 맞아. 3대 맞아. 3대 6. 근데 이제 보면은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읽는 앞에 비율 읽는 거는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되게 외우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애는 얘잖아, 얘. 그치? 그리고 CD는 이만큼이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거는? CD 바깥에 있지?
바깥에 있을 때는 외분이라고 씁니다. 바깥 외자 써서요. 됐니? 그래서 이때는 외분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내분인지 외분인지도 안 헷갈리고 비율 순서도 안 헷갈리게 순서대로 있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항상 써져 있습니다. 됐나요? 얘기 괜찮나요? 그럼 마지막 테스트. 그러면 2는 BC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애일까요? 현규 이번에는 뭐랄까 네 이거 디귿이라고 쓴 게 아니라 2라고 쓴 거예요. 네. 2대? 참고로 이 위는 건 1대1로 약분해주네요. 네, 안 써서 일부러 2대라고? 2대 7 맞고 싶니? 자, 2에서 B까지 길이가 얼마죠? 많이 힘드니? 이 수술이 많이 빡세? 이 B 길이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길이 얼마야? 그럼 7이라고 읽어야지. 순서대로 읽으라고 내가. 괜찮은 거 맞아요, 아저씨? 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시키네, 지금. 썼겠죠? 썼으면 연습 좀 합시다, 이제 알겠죠? 저는 이거 안 어려운 거 같은데? 얘들아, 너네 3차 인수분해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 숫자의 복소수도 쓰는 애들이야, 너네들 알겠니? 지금 더하기 하고 있잖아. 그치? 서연이가 마무리 줄래? 그럼 7대 몇이에요? 네, 7대 5. 내분이에요, 외분이에요? 이렇게 헷갈리면 여기 BC를 살짝 그리시면 좋아요. 여기 BC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2는 BC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분? 쓰시면 돼요. 안에 있으면 내분, 밖에 있으면 외분. 됐죠? 야, 미스터 연습해, 알겠어? 아니, 그냥 더하기를 못한 거야? 방향을 안 읽는 거야?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기가 싫은 거야? 나가는 거야. 여기 됐으니까. 네, 다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럼 26번에 자, 문제 보고 갈게요. 26번 잠깐 보겠습니다. 26번. 자, 26번에 지금 답을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26번. 바로 26번 가시면 돼요. 26번에서 답 한번 찾아볼게요. 109쪽 26번. 답 찾았어 벌써. 손가락 표시를 몇 번이야? 오, 잘했어.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 답 나오신 분은 선생님한테 손가락으로 표시 좀 해주세요. 소리 내면은 현규가 또 듣고 베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한다며 틀릴 거 아니에요. 이윤우리 현규, 천기구리 현규. 미스터 깡은 잘했어요. 미스 웨스트. 알아들었네. 대단하다. 수연이. 아직 아니야? 잘하셨어요. 민찬 씨 몇 번? 아쉽습니다. 미스터 안 너만 남았어. 새 친구. 잘하셨어요. 민찬아, 여기서 네가 틀려버리면 어떡해. 너까지 다 맞고 이제 안현규만 틀려야 내가 이제 또 안현규를 깠을 텐데. 미스터 안 멀었어요? 참고로 이제 저기 26번에 감속대 얘기하고 그리자. A, B, C, D, E, F, G까지. 우리 민찬 씨가 1번이라고 없어가지고 1번으로 고쳐드릴게요. 1번을 보면 B는 A, E를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B에서 A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있잖아, 한 칸. 그 다음에 B에서 E로 읽으라고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B에서 E까지면 3칸이네요. 그래서 1대 몇? 3. 4분점이어야 되는데
맞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건 맞아요. 미스터 안, 답 나왔어요? 몇 번? 그래서 잘하셨어요. 답은 4번입니다. 안윤규 씨죠, 진짜. G는 BD를 한 번에 하지 않을까? 몇 대면? 이제 못하면 나 진짜 너를 포기할 것이야. 더하기잖아, 더하기. 내가 뭐 곱하기를 시켰냐, 인수분해를 시켰냐. 응? 미안, 나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어. 그러네요. 5대. 오, 맞으셨네요. 끄면 무슨 분? 내분이야, 외분? 외분? 잘하셨어요. 왜냐면 BD는 요만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G는 여기 계시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 어려워? 시킨다 안 할 거야? 자꾸 시킨다 안 하면 오늘보다 더 창피하게 만들 거야, 알겠지? 알겠어? 선생님 하면 한다는 거 알지? 네. 자, 여기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읽는 거 중요해요. 읽는 거 잘 연습하세요. 헷갈리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럼 2라운드로 갈게요. 근데 칸이 우리 칠대 넓은 칠판이 아니라서 좀 지우고 쓸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 만약에 선생님 써야 되는 내용 꼭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너무 빨리 지워서 문제가 되면은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필기 다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상은 결석한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면 선생님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하면은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날짜나 아니면 단원을 얘기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면 뭐 하다못해 교재 페이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2번 이제 그럼 진짜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볼 건데 자, 처음에는 이게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리는데 이 공식이 조금 복잡하다고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결론만 외웠을 겁니다. 우리는. 알겠니? 자, 그래도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이 A라는 점은 X1이라는 좌표. A로 정리합니다. 여기는 B라는 점인데 스몰 B라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A인데 위치가 A인 거야.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라는 점인데 여기가 좌표가 1이라든가 뭐 2라든가 뭐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은 B고요. 위치가 스몰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X라고 할 거고요. 그 좌표를 스몰 X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X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공식은 간단해요. 이 AX랑 길이의 AX의 길이와 그 다음에 BX의 길이가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야? M 대 N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AX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X에서 A를 빼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X-A 대라고 할 거고요. BX의 길이는 B에서 뭘 빼면 돼요? B에서 X를 빼시면 되죠. 선생님 절대값 안 쓰시나요? 지금 우리가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값은 빼고 쓰는 거예요. 됐니? 자, 그게 몇 대 몇? M 대 N.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안에는 안에끼리 밖에는 밖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끼리 곱하면은 MB-MX는 됐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것끼리 곱하면 NX-NA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길을 이룰 수 있으니까 우리 뭐가 찾고 싶은 거냐면 이 X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식을 X는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X를 다 모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X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서 얘를 넘겨서 MX 플러스 NX는 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MB 플러스 NA라고 이렇게 모아서 쓸 거예요. 식을 X는 이라고 쓸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X로 묶어주시면 M 플러스 NX는 MB 플러스 NA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X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양변을 뭐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가 뭐야 지금? X는 A, B를 몇 대 몇으로? X에서 A까지가 M이고요. 맞나요? X에서 B까지가 N이니까 M 대 N으로 뭐 하는 점에 대한 얘기야? 내분하는 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내분점의 좌표 스몰 x는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m 플러스 n분의 가 되는 거고요. 위에는 분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mb 플러스 n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공식이 나오는데 아이고 문자 대입할 게 너무 많죠. m이랑 n 대입할 거 4군데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대입할 곳이 2군데고요. 됐니?
거기다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식을 쓰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식이 길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은 납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기 선생님 계산해 드렸는데 X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게 맞구나. 됐어? 여러분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공식으로서 X는 그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납득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외워서 썼던 거죠. 근해 공식을. 나중에 막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고민하면서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외워 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증명했어요. 그러면 저러다 X좌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까지가 해결이 된 거야. 아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쓸 거야? 외워서 쓸 거야. 괜찮니? 어떻게 외우는지 좀 쉽게 외우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m 대 n 내분점이라는 걸 가지고 묶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m 더하기 n을 미리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덧대서 쓰면 좀 헷갈릴 테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쓸게요. 밑에다가 m 대 n 내분이니까 m 더하기 n 이렇게 쓸 겁니다. 됐어요? 미리 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가 안 헷갈리게 되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 A랑 B인데 요 A랑 B는 참고로 얘 X좌표가 A고요. 얘 좌표가 A고요. 얘 좌표는 스몰 B였잖아. 그치? 근데 순서대로 예쁘게 MANB가 아니죠. MB고 거꾸로. 그치? NA지. M이랑 얘랑 이렇게 짝꿍이 아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울 거냐면 거꾸로라고 외울 거예요. 거꾸로. 됐습니까? 그래서 M이랑 누구랑 짝꿍, M이랑 B랑 짝꿍. 됐어요? N이랑 누구랑 짝꿍, A랑 짝꿍.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 판때기 만든 거 연습 한번 더 볼게. 자, 일단 M 대 N 내분이니까 M 더하기 N 쓰세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은 위에다가 순서 맞췄어요. A 대 B를 M 대 N이니까 A는 위에다가 B는 여기다가 위에 맞춰서. 됐니? 그 다음에 대입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요. 이렇게 외우죠. 그러면 M이랑 뭐랑 짝꿍, B랑 짝꿍 이렇게 쓰시면 돼요. N이랑 뭐랑 짝꿍? A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한번 연습해볼게요. 쓰는 연습. 자, 거기 보시면 27번입니다. 27번 연습사만 하나만 할게요. 자, A는 마이너스 4고요. B라는 점은 스몰 a라는데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대요? 3대 2로 내분하는 점, 물론 외분하는 점도 있으니까 점인데 내분하는 점부터 먼저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집니다. 그래서 P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 자, 일단 판때기 만들 건데 여러분 헷갈릴까봐 색깔 써드릴게요. M 3대 2 내분까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또 3대 2 내분이면 3 더하기 2 하고 이게 좀 간격을 조금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의 좌표를 그대로 순서대로 씁니다. A, B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대입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 3이랑 누구랑 짝꿍이야? A랑 짝꿍이니까 3A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랑 누구랑 짝꿍이야? 마이너스 4가 짝꿍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쓰셔도 좋고 암산으로 마이너스 8이라고 쓰셔도 좋아요. 됐니?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5분의 3A-8이 되는데 이게 P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필기 일단 해주세요. 일단 쏘는 걸 거니까. 괜찮나요? 순서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자리가 바뀌면 틀리기 때문에 순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나요? 일단 쓰보세요. 쓰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돼요. 괜찮아요? 처음 빵 소리가 났는데, 그치? 벽이 막 무너지고, 네, 괜찮네요. 벽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아요. 너야 정서원이야? 맨날 왜 스카이에서 장난들이? 너 아니지? 서원이. 자, 일단 괜찮아요? 네, 그럼 좀 지우고 외분도 이어서 할게요. 외분. 근데 선생님 외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외분까지 증명하면 또 여러분 좀 헷갈리지 재미도 없고, 그치? 그래서 외분은 식으로 바로 할게요.
3번. 자, 이번에 그러면 x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외분점이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x의 좌표는 스몰 x고요. a의 좌표는 스몰 a, b의 좌표는 스몰 b입니다.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내분은 더하기였잖아.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똑같거든, 식이. 내분은 더하기였잖아. 그치? 외분은 뭐라고 외우실 것 같아, 선생님이? 센스 좀 발휘해봐라. 내분이 더하기잖아. 라고 먼저 했잖아. 그치? 그 외분은 뭐라고 외우시겠어? 빼기라고 외우시겠지. 알겠어? 그래서 내분은 더하기, 외분은 빼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분점 스몰 x라는 애는 자, 이것도 색깔 보면 써드릴게요. m 대 n 외분이니까 외분일 때는 똑같은 식 똑같이 외우세요. 이렇게 m 빼기 n, m 빼기 n. 내분은 더하기로, 외분은 빼기 이렇게 외우시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입은 당연히 어떻게 거꾸로 하실 거예요. A의 좌표가 스몰 A가 여기다 쓰시고 B의 좌표는 스몰 B가 순서대로 됐니?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이랑 누구랑 짝꿍, B랑 짝꿍, N이랑 누구랑 짝꿍, A랑 짝꿍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분이랑 외분이랑 세트로 함께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외분은 얘들아 만약에 N이 1이고 N이 3이야 그러면 가끔 그런 식으로 있거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니까 3 빼기 1을 해야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순서 너무 중요해.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27번 물어볼게요. 27번에 네, A, B를 3대 2로 요번에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 Q래요. Q 찾으라는 거. 됐어? 그럼 그대로 씁시다. 자, 3 빼기 외분이니까 3 빼기 2, 3 빼기 2 쓰시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4였고요. B의 좌표가 스몰 A였죠.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A,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3 빼기는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쓸 거 없고 분자는 3A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중점을 배울 거예요. 중점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 문제 해결이 끝나겠네. 자, 이때 뭐의 길이를 구하래요? 문제가 PQ의 길이 구하죠. PQ의 길이. 여기가 됐습니까?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X좌표 길이. 좌표 길이 빼면 되죠. 왜냐면 어차피 수직선상의 좌표니까. 그래서 3A 플러스 8이랑 아까 P 찾은 게 얼마였어요? 3분의 아니 8분이었나? 8분의 미안 5분의 3A 마이너스 8이었죠. 그 둘을 빼면 되는데 물어볼게요. 얘가 큰 애야? 얘가 큰 애야? 이건 몰라요 사실은. 됐니? 그러니까 원래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뺐으면 뭐 해야 돼?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면 뭘 꼭 씹어줘라? 절대값 꼭 씹어줘라. 그래서 그게 얼마라는 게 이쪽은 좀 씹어야 되겠죠? 그게 10이랍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5를 곱해줄 거예요.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얘는 15A 플러스 40 마이너스 3A 플러스 8이라서 12A 절대값 12A 플러스 40 8이 되고요. 여기다 5를 곱하면 얘는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A 플러스 48이 60일 수도 있고요. 12A 플러스 48이 90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넘기면 12고 A는 1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아니 108 6으로 나누면 18 9 네. 이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님이 뭐라고 해요? 또? 내가 봤을 땐 왠지 양수의 1을 구해야 돼. 양수의 1을 구했으니까 답이 얼마? 1. 근데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시킬 것 같은데 모든 A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내가 이 문제를 낸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어려우니까요. 항상 선생님은 시험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라이트하게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실전에는 도움이 훨씬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함을 먹어서 마이너스 8도 대답할 수 있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여기 괜찮나요? 됐나요? 자, 다 쓰셨어요? 써야 되는 얘기하고 이제 미안하다. 에어컨만 잠깐만 좀 이따 끌게. 나만 덥다. 우리 나중에 강의실을 좀 바꿔달라고 하겠다. 자, 여기 돼서 이거 맞아요?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설명 마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점이에요, 중점.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이고요. 중점은 사실은 1대1 내분점이에요, 원래는. 됐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A라는 애는 좌표가 스몰 a고 B라는 애는 스몰 b라고 했을 때 A, B 중점을 찾으라고 하면 원래는 1대1 내분점 공식을 쓰시면 돼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1. 그 다음에 A랑 B랑 뭐 순서를 바꿔서 쓰시라고 생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도 숫자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B랑 자리를 굳이 안 바꿔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야. 어디에 한해서? 중점에만 한해서. 됐니?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 2분의 A 더하기 B로 쭉 정의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중점은 물론 1대1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분점 공식이 여러분들 써보니까 알겠지만 이게 막 되게 편한 애는 아니지. 물론 연습하면 좀 쉬워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좀 귀찮은 애인데 중점은 그래서 뭐해? 좀 외워서 쓰시는 게 좋아요. 중점 어떻게 외울 거냐면 둘을 더해서 나누기 얼마세요? 2 하세요. 그럼 무슨 점? 가운데 있는 점. 됐나? 여기 됐나요? 자, 이거 필기 하시고요. 미안해, 칼이 없어가지고 쓰고 지우고 한 번 더 써야 돼. 마지막 한 판 남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좌표에서 응용을 할 거예요. 좌표.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좌표 평면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게 될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수직선보다는 좌표 평면에서 더 많이 만날 건데, 자,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나마 복습할게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이게 둘이 평행한 선이래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여서 닮은 관계라는 거 배웠었죠. 그걸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여러분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래. 그러니까 A 대 B라는 거야, 길이 비율이. A 대 B. 그러면 이쪽도 몇 대 몇이어야 된다? A 대 B여야 한다. 중학교 때는 겁니다. 머리를 살짝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먹었으면 지금 세워놓으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수현이 괜찮니? 우천씨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자, 선생님이 A라는 점은 x1, y1이고요. B라는 점은 x2, y2인데 이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됐어? 이번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애야. 됐니?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걸 내가 좌표 평면에서 좀 해석을 좀 하자면 이 A라는 점은 x1, y1이라는 거야, 좌표가. 됐니? 그 다음 B라는 점은 x2, y2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건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이 궁금한 거라고. 됐니? 근데 내가 얘를 호흡 내려서 x좌표를 먼저,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는 거니까 x좌표를 먼저 고민을 해보자고. 됐니? 그래서 그 x좌표가 여기 x라고 하자 이건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반을 살짝만 더 그릴게. 요렇게. 그럼 이거 둘이 무슨 선이야? 평행선이지? 그럼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게 m 대 n이라며. 맞지? 그럼 이것도 몇 대 몇이어야 돼? m 대 n이어야겠지?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라는 거네. 그러니까는 x좌표에 m 대 n 내분점을 찾는데 y는 전혀 영향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냥 뭐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야? x좌표로 그냥 풀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얘가? 그러니까 좌표 평면의 내분점을 구할 때 좌표는 너네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좌표 평면상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구할 때는 x는 그냥 x끼리 가지고 놀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y는 이 좌표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지금 m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이겠어요? m 대 n이겠지? 그래서 y 좌표에 m 대 n 내분점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네. 여기에 x가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하나도 쓰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납득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괜찮아? 그럼 그게 뭔 소리인지 한번 해볼게. 자, 칸 좀 없애요. 좀 지우세요. 좀 지우고. 자, 내분점인데 이 내분점은 무슨 좌표랑 무슨 좌표로 나뉘어요? x좌표랑 y좌표가 있으니까 두 번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x좌표 한 번, y좌표 한 번. 자, 아까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죠. 그럼 m 대 n 내분점이면 쓰시면 돼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좀 헷갈리시면 따로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모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x좌표는 얼마야? x1이고요. B의 x좌표는 x2고요. 맞니?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 그래서 x2가 앞으로 x1이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들 뭐 앞이니 뒤니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저게 쓰고 그냥 대입하세요. 어차피 우리 숫자들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여기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좌표도 이어서 하면 돼? y좌표도 그대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m 대 n, m 대 n 내분점씩 쓰시고. 됐어요? 요번에 y좌표는 y1, y2 순서대로 써주시고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y2, 여기다가는 y1 대입해서 좌표 쓰시면 돼요. 그럼 각각이 답인 겁니다. 인정? 자, 그러면 m 대 n 외분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식인데 뭘로만 채워주시면 돼? 빼기로만 채우면 되겠죠? m 빼기 n, m 빼기 n. 됐어? 오케이? 대입은 거꾸로 하니까 x2, x1. 근데 뭐 쓰시고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제 풀어줘요. 문제 풀어줄 때가 됐으니까 그냥 좀 빨리빨리 쓰는 거야. 자, 여기도 당연히 m 된 외분이니까 m 빼기 n, m 빼기 n. 됐어요? y2, y1. y좌표 대입은 어떻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하나만 더 맞죠? 중점. 중점이 제일 쉬워요. 중점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x좌표 두 개 그냥 더해. 좌표 두 개 더하시면 돼요. 됐니? 그 다음 나누기 얼마? 2. y좌표도 두 개 그냥 더하세요. 가운데 있는 점은. 됐니? 그 다음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러분 파이널 버전까지 다 하시겠네요. 됐어요? 선생님이 세뇌 교육 시키려고 계속 시킨 거니까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세뇌된 거 잘 쓸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에어컨 별 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머리가 단단한 학생. 서연, 아니 수연아. 아 너가 수연. 둘이 같이 쓰는 애 그래요. 서연아. 아니 근데 미니 안 불편하니? 미니가 뭐예요? 네 핸드폰. 아니야 미니 아니었어? 맞아요. 그렇지. 아 나도 지금 미니 쓰는데 아 진짜 세상 진짜 너무 불편해서 다시는 미니는 안 살 거야. 마지막 미니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카톡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답을 할 때마다 못 하나니까. 너는 괜찮지? 그래도 손이 나보다 작잖아. 오타별 안 나죠? 아니야? 말을 해줘야 할 거야. 자, 가봅시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8번에 네, 32번.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1, 3인데
얘를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그럼 내분 좀 구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건 없어요. 됐니?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내분점이 어디 계시대? 2, 4분면이래요. 체크. 여러분들 2, 4분면이라고 하면 좌표표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분면이에요. 그래서 2, 4분면의 특징은 뭐냐면 x는 음수고요. y는 양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분점을 구했는데 x좌표는 음수가 나오고 y좌표는 양수예요. 요거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괄호에다 해결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지금 요런 가끔 좀 판이 좀 좁아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x좌표 먼저 하시고 나면 y좌표 한 단 x 셔도 돼요. 나중에 몇 컴마 몇 이렇게 쓰면 되니까. 됐어? 자, 그러면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a 더하기 1-a 쓰시면 되겠죠. 물론 암산에서 1이 나온다는 거 알면 바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도 a 플러스 1-a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냥 배운 대로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x좌표가 몇이야? -4랑 -1이죠?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 그래서 a랑은 -1이랑 짝꿍. 그 다음에 1-a랑은 -4랑 짝꿍.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시면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쓸 거 없을 것 같고 분자는 -a에다가 -4 플러스 4a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3a 3a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x좌표. 됐어? 그 다음 이제 y좌표는 똑같이 식쓰는 게 똑같이 a 대 1-a 위도 a 대 1-a니까 a 더하기 1-a a 더하기 1-a 됐어요? 그 다음에 y좌표는 -1이랑 3이니까 대입할 때는 조심 거꾸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하나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같은 실수 생각보다 자주 하는데 여기 x좌표가 4고 여기가 1이죠? 선생님 -1로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1이에요. 1 여기만 추천해주세요. 미안해요. 여기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만 좀 바꾸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5의 1 요만큼만 여기만 추천해주면 되겠어요. 보라색이 수정하는 거예요. 미안. 그래서 써놔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이니까 쓰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비겁한 변명 같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같이 할게요. -1이랑 3이니까 대입을 거꾸로 하시면은 a랑은 누구랑 짝꿍? 3이랑 짝꿍. 그 다음에 1-a랑은 -1이랑 짝꿍.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분자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분자가 지금 얘가 3a고요. 요건 분배하시면 -1 플러스 a라서 4a -1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얘네들이 몇 사분면이라고요? 2사분면이라고 그랬죠? x좌표는 음수가 나오면 되고요. y좌표는 양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보다는 크고요. 5분의 4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a는 4분의 1보다도 큽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5분의 4보다 크다가 되겠지. 응? 정말? 공부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a는 5분의 4보다는 작고요. 4분의 1보다는 커요.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괜찮나요? 이게 a예요. 일단 집에 수시하실 때 내분 좀 외분 좀 구하라고 하면 그거 식은 일단 쓰고 우직하게 정리는 좀 하고 질문하시면 끝에 내가 해줄 건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정리 좀 해달라. 넘어갑니다. 유형 9번이고요. 자, 36번이고 여기는 유형 36번 유형 9번 자체에다가 교과서라고 정도만 씁시다. 별표까지는 안 쳐도 되긴 하는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교과서도 아마 다 다르지만 됐어? 그 다른 교과서에 다 한 문제씩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어? 자, 36번에 직선 AB 위에 AB 대 BC가 몇 대 몇이 AB는 2배 BC가 되도록 하는 C를 찾으래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만 이러면 해석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애들 나오면 그냥 이거 비율을 바꿔줘요.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2대 되겠지.
그래야지 EBC 바깥에 있는 A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대 BC가 2대1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려보고 간단하게 그리세요. 그러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길이가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조심하실 게 이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1일 수도 있고요. C는 그럼 아직 직선 AB 위에 있는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이려도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답이 나온다는 거야? 두 가지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직선 AB 위라고 했으니까 얘도 다 되는 거고요. 되니? 어떤 문제는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라고 나와요. 선분이라고. 되니? 그러면 요 안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핑크식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C라고도 나와요. 됐니? 그럼 AB의 연장선이 이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연두색 C를 쓰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하는 거니까 처음 배우신 여러분들 그냥 항상 두 개를 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처음에 배운 우리는 두 개를 그냥 다 찾을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연두색 C를 C1이라고 부를 거고요. 핑크색 C를 C2라고 해서 이거 두 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C1부터 한번 해봅시다. C1은 우리가 아는 게 지금 A랑 B라는 점의 좌표가 있잖아요. 문제 보시면 A, B. 그러니까 A, B를 아니까 A, B를 기준으로 해석할 거야. C1 우리가 얘가 궁금하지? 근데 A, B를 기준으로 찾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C1은 A, B를 민찬 씨 몇 대 몇으로? 3대 1. 그렇죠. 3대 1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찾으라. 이게 괜찮죠? 그래서 아까 시킨 거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인정? 다음 거가 네가 할 수 있지? C2는? 그럼 C2는 우리 형규 씨가 A, B를 뭐 하는 거였어요? 네, 형규를 위해서 이거까지 한다. 이게 전체가 맞아. 2니까 여기 1이겠지, 그치? 그래서 1대 1로. 그렇지. 근데 1대 1분쯤이면 중점으로 찾으시면 되니까 여기 밑에 건 쉬워. C2는 그래서 선생님 C1만 할게. 알겠지? 그래서 C1은 X좌표를 먼저 찾읍시다. X좌표. 근데 몇 대면 외분이야? 3대 1 외분이죠. 외분이니까 어떻게 판대기 만드시면 돼? 3 빼기 1, 3 빼기 1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X좌표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안 써놨네. A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라는 점은 4,5.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 X좌표끼리 하면 마이너스 2랑 4. 대입은 거꾸로. 그래서 3이랑 4랑 곱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2고요. 이건 2고, 이거는 12고, 거기서 뭐야? 더하기 2를 한 거네. 그럼 14. 그래서 약분하면 7. Y좌표는 사실은 이 X좌표 하나를 잘 했으면 Y좌표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3 빼기 1, 3 빼기 1 빼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5니까 여기 예쁘게 쓰시다면 대입은 거꾸로 3이랑 5랑 잡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잡고 그래서 분모는 아까도 말했지만 2죠. 그럼 얘는 15에다가 1을 냈으니까 16이네요. 그죠? 그래서 16을 2로 나누면 얼마? 8. 그래서 7,8.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하나 찾았고요. 모두 찾으라고 했잖아, 문제가. 그지? 그럼 여기 C2를 안 찾아야 거거든? C2는 집에서 찾아봅시다. 그렇죠? 1대1 내분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야,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내분점 계산 연습을 해서 쉬워야 돼. 내분점 계산이 어려우시면 사실은 답이 없다. 알겠니? 이거 계산이 어때? 계속 일관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연습은 좀 해달라. 됐니? 두 번째는 문제를 읽는 게 문제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다음은 읽기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됐어요? 두 개를 함께 하려고 하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까지 뭐가 목표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난 내분점, 외분점 공식 되게 잘 써요 선생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됐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추가 진도를 들을 때는 뭐 하면 돼? 아 이게 그래서 그걸 쓰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유형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무게중심이고요. 별표 쳐주시고요.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지만 까먹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다시 제대로 좀 외우세요. 알겠죠? 제대로 좀 이해합시다. 이건 약간 이름 같은 거거든. 무게중심은 정의야, 정의. 정의는 여러분들 이름 같은 겁니다. 됐어요? 우리 안현규 씨가 안현규 씨가 이름 때문에 저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현규라고 불러서 너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분을 현규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뭘 한 거야? 이제 외운 거지, 그 이름을. 내가 얘 이름을 모르면 이 얼굴만 보고 얘가 현유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없다? 나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됐니? 정의가 약간 그런 거야. 얘를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라고 약속하는 거 자체가 정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의 자체는 좀 암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보다는 일단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름 같은 거예요, 정의는. 됐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무게중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막 의문이 막 터져나오죠. 일단 첫 번째는 중선이 뭐야, 그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또 의문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라면 이게 괜찮니? 너무 이렇게 벽이랑 친하니. 헤어져. 알겠어? 너네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 떨어져. 알겠습니다. 그럼 그릴게 이렇게. A, B, C인데요. 중선이라는 건 한 꼭지점에서 반대쪽 보면은 요 선의 가운데 점 있을 거 아니야, 중점. 그 중점에다가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참고로 얘랑 비교해서 같은 얘기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B에서도 반대쪽에 중간점이 되는 곳이 있겠네. 이게 중선입니다. 그럼 얘랑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반대쪽에 중점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 세 중선은 항상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한 곳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그게 무게 중심입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활용할 거는 이 무게 중심은 이게 중선이라고 부르는 애라고 했죠, 중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몇 대 몇? 아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지. 몇 대 몇? 안 배우니? 이제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중학교를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배우긴 했지. 근데 기억이 살짝 안 나는 거나 혹은 나는 말하지 않게 독립투사 같은 마음인 거죠, 지금? 독립투사? 아니야? 외워 그러면 2대 1로 내분하죠. 아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거야. 2대 1로 뭐 한다고? 내분한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근데 까먹었으면 지금이라도 외우시면 돼요. 인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찾는데 그럼 두 번째, 자, 만약에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은 x2, y2고 C라는 점은 x3, y3하고 좌표를 다 줬어요. 그럼 이때 이 아이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니? 공식은 증명은 내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할게. 오늘은 일단 10부터 먼저 외우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x좌표를 다 더하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돼. 무게중심 아닌 거야. 중점이랑 비슷하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중점은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지, 그치? 무게중심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나중에 증명해드릴게요. 일단 필기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y좌표도 셋 다 더하세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누면? 3으로 나오면 무게중심이 한 번에 팡! 하고 나옵니다. 여기 괜찮습니까?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 자, 40번입니다. 40번에 세 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5고요. B라는 점은 A 마이너스 1, B 플러스 3이고요. C라는 점은 마이너스 2B, A라는 점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의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3,4라는 거야.
됐어? 그 무게중심을 구하는데 그럼 X좌표를 먼저 구하면 X좌표는 3분의 X좌표를 싹 다 뭐하라고? 싹 다 더해. 이게 싹 다 더해. 됐니? 그리고 그게 얼마라는 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괜찮지? 그럼 다 더하면은 위에는 그 양면에 3을 곱해주면 3을 곱해준다. 분수 싫어하니까 3을 곱해주시면 a-2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러면 a-2b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별거 없어요. 그냥 외워 쓰시면 돼요. 대신 암기는 좀 잘 해주셔야겠지.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y좌표 싹 다 넣으면 5 더하기 b 플러스 3 더하기 a인데 그게 얼마 나는 게요? 4. 그냥 분수가 싫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하고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8이 12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4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이런 그냥 뚱땅 하고 떨어져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 견적을 처음부터 뽑기는 힘드실 거란 얘기야. 당연히 처음 하니까 혹은 많이 해봐야 2번, 3번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숙제나 이런 것의 관점을 항상 뭐래 해본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보고 고민을 한다. 그래야 나중에 생략할 수 있다. 처음부터 에이 몰라 배우고 해야지 하는 습관이 들어버리시면 킬러는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마저 마무리할게요. 요 둘을 빼면요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b는 3입니다. 그럼 b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a는 얼마? 2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3 하고 쓰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자. 네, 근데 무게중심 조금 필기를 할 게 더 있어서 조금만 더 쓰자. 이거 지워도 되죠? 세 번째인데요. 이 삼각형 ABC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요 ABC의 원래 원본 무게중심이 여기 원래 원본 무게중심 됐어? 근데 문제가 이런 걸 물어봐. 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이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CB도 CA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됐어? 이게 다 똑같은 비율로 해야 돼. 다른 비율이면 안 돼. 하나라도 다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모아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도 돼. 이렇게 얘는 PQR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이 PQR의 무게중심은 외우실 건 이거예요. PQR 무게중심은 ABC 무게중심이랑 똑같습니다. 알아야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필기 됐어? 근데 뭐 증명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 원본 무게중심이나 얘 무게중심이나 어떻겠어 위치가 같겠지. 그래서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 풀 건데 이거는 이 페이지 살짝 넘어가서 43번 보시면 A, B, B, C, C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 E, F라고 할 때라고 되는 거 보이세요? 다 1대1, 1대1, 1대2지. 같은 비율이지. 그래서 얘 무게중심을 찾으려는데 그럼 얘 무게중심이나 A, B, C 무게중심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42번입니다. 42번은 선생님이 그 답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보고 답은 여러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니? 근데 42번에서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이 무게중심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2로 내분한다. 두 번째는 그럼 이건 중선이니까 당연히 이 점은 B와 C의 무슨 점이어야 돼? 중점이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됐어? 괜찮아요? 뭔 소린가? 42.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요 A랑 여기 C의 중점이 됐어요? 뭐 이런 M이라고 지읍시다. 중점 M이 3,6이에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5대1인데 그 무게중심은 반대쪽 연결을 해서 얘는 B가 돼야 되겠죠? A랑 C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그럼 이 무게중심이라는 애는
일단은 몇 콤마 몇? 5콤마1대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그냥 그린 거죠.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형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도형인데 그림 없이 푸는 거는 되게 쉬운 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됐나? 근데 그리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까먹은 거 있으면 막 물어보면서 그리시면 돼. 여기까지 왔어요? 문제가 뭐 물어보셨어? 내가 봤을 때 딱 B를 물어봤겠지. 딱 봐도. 맞지? B 물어봤지? 여기 B고 물어봤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겠어? 이건 중선이고 이건 무게중심이잖아. 그치? 이 몇 대 몇이라는 거? 2대 1이다. 물론 G는 BM을 2대1로 내분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해요. 틀리지는 않는데 그럼 식이조는 조금 더러워져. 왜냐면 내가 B를 모르잖아. A, B라고 할 때 모르니까. 그럼 얘랑 내분점검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식이 아무래도 예쁘지는 않겠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아까 그 특훈을 시킨 거야. 우리가 궁금한 게 B잖아. 그치? 그럼 B를 기준으로 읽을 수도 있어야지. 그럼 B는 자 서연아 MG로 할까? GM으로 할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서 시키는 거야. MG로 할래요? 그러면 B는 MG를 몇 대 몇 수? 3대 그렇지 3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이야 외분이야? 그렇지 이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난 M도 알고 G도 알고 2대1 내분까지 아니까 계산이 한 번에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너무 빠른가요? 빨리 얘기해야 돼요?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계산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성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니까 이거 그림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선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중점이랑 연결됐다는 걸 알 건데, 그치? 자, 다음 시간에는 무기중심이 왜 나오는지 증명을 해드릴 건데 증명해도 게 영향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무기중심 10부터 잘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유형 11번입니다. 여기까지 꺼낼게요. 알겠어요? 누가 막 책 챙기는 거 같아서 이거 달그닥달그닥 거리는데 얼마 시간이 안 남았네? 누가 이렇게 열심히 달그닥달그닥 챙기는 거야? 자, 빨리 하나만 마저 할게요. 평행사변형과 마름모.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한 이런 애들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됐니?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되게 많이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게 많아, 꽤 많아 종류가. 됐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써먹을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 잘 외워놓으시고 필요한 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다른 거 거의 쓸 일은 없어요. 됐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대각선을 그리시면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야 돼? 같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점은 AC의 중점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고, 맞아요? BD의 중점으로 읽어도 되는 거죠. 그 지점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거 AB의 중점의 위치와 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BD의 AC의 중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BD의 중점의 위치가 뭐하다는 거?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정말 드물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까지 쓰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평행사변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됐니? 요걸 딱 하나 제대로 해놓으시면 거의 한 80%는 다 씁니다. 괜찮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마름모인데요. 마름모는 여러분들 이 내변형 평행사변형인데 내변의 길이가 다 어떤 애들을 얘기해? 같은 애들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대각선이 어떻게 만나게 돼 있어?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쓸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마름모는 두 개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AC의 중점이랑 당연히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BD의 중점이랑 뭐예요? 같아요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가끔 과도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선생님 기울기랑 규비를 곱해서 마이너스 1 할래요 하시는 똑똑이들도 있긴 한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겁니다. 뭐냐면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라는 특징이 있어? 같다라는 특징이 있지. 오케이? 그래서 AB의 길이랑 BC의 길이랑 CD의 길이랑 DA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이거 4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4개 중에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한 거 2개만 골라서 같다라고 해서 식이 몇 개가 나와? 하나, 2개가 나와. 그래서 2를 연립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2개 고르는 기준은 계산하기 제일 쉬운 거? 오케이?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요 문제만, 마름모 문제만 하나 풀고, 마름모 문제를 풀면 안 되겠구나. 45번 하나만 풀고 마무리 할게요. 45번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 쓸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대각선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A, B, C, D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이러면. 점은 너네들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요. 스타트 지점은 아무 데나 고르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를 스타트라고 할게요. A. 그러면 다음 B, C, D는 순서대로 돌아야 돼요. B, C, D든 아니면 B, C, D든. 사실 이건 방향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A, C 대 B, D가 나와야 돼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 평행사변이니까 서로의 중점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A, C 중점을 구할 거예요. 좌표는 안 쓰고 거기 있는 거 바로 읽어서 합시다. 자, A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C는 4니까 더하면 그냥 숫자 지금 처음이다.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중점이라고 했죠. Y좌표는 2랑 1이네. 2랑 1이랑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중점이라고 했죠. 뭐 예쁘게 정리까지 해주시면은 2분의 3, 2분의 3. 그 다음에 B, D의 중점인데 거기 여러분들 D는 좌표가 없으니까 쓰세요. D는 뭐 A, B라고 합시다. 그래서 BD의 중점은 자 2분의 X좌표 B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X가 1이니까 1 더하기 A. 그 다음 Y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0. 근데 둘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A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A는 얼마? 그 다음에 B 더하기 0이 3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B는 얼마? 3하고 나오면 사실 배운 거 잘 외우고 쓸 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괜찮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배운 데까지 숙제니까 유형 10번, 11번까지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